근데 지금 서유럽이 저렇게 이제 단합을 하겠다. 뭐 미국이 이제 막 야단쳐가지고 알겠어요 하면서 자기들 이제 단합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 하니까 그게 과연 오이가 순식간에 오지는 않겠다. 서유럽이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수준까지는 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작은 나라에 전쟁도 하면서 완제품보다는 이제 전자장비나 이렇게 센서 이런 쪽으로 아주 작은 물건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린 전차도 생산하고 전투기까지 생산한 아주 종합적인 그 방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이스라엘 정도는 좀 건너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KF-21이 양산 착수했다던데 현재까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나요? 일단 그 초도 양산이 블록 1형이라고 해서 40대를 예정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좀 논란이 됐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40대를 일괄적으로 생산하면은 또 중간에 이게 이제 막 만들어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뭐 비행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제 거의 이제 판명이 되고 있는데 개발을 이제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나중에 그 좀 시간을 두면서 이거를 좀 쪼개서 생산해보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미국도 그러고 이제 뭐 프랑스도 그랬으니까 그 시스템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작년에 40대를 20대, 20대로 나눠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20대 계약이 됐고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올해 이제 6월달 전후로 해서 또 나머지 20대 계약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들이나 또 관심 이제 매니아가 되시는 뭐 나이 연령이 상관없이 상당히 저게 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한 번에 다 생산하면 될 거를 왜 쪼개서 생산하냐?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이제 한국항공운輸산업 카이 제작 업체에서는 이걸 분할 계약을 하면 좀 손해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여론이 이제 다 합세가 된 거예요. 일반 여론과 그 제작 업체하고.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슈거리로 이제 많이도 방송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올해 되면서 좀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20대 올해 또 마저 한다. 그럼 이제 40대 어쨌든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뭐 말들 많고 고생들 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그래서 초도 양산 40대 이제 끝나고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26년도 내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실전 부대 그래서 1호기, 2호기 2대 정도가 실전 부대에 인도가 됩니다. 공군에. 그래서 그게 이제 부대가 예정된 부대가 강릉 기지. 거기서부터 이제 한 개 부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수원에 있는 기지에다가 또 이제 배치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공대공 전투, 적 폭격기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공대공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블록 1형이고 지상에 북한의 주요 이제 지상 그 타격에 대한 대상까지 폭격하려면은 또 개량을 좀 해야 돼요. 추가로 무장도 새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결,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개량형 블록 2형이라 하는 거는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져서 28년부터 그거는 이제 80대. 그래서 다 합해서 도합 합해서 120대를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기로 한 게.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은 최근에 결국 쫓아내라. 왜 이렇게 미적거리냐. 이렇게 뭐 볼장 다 봤는데 하는 게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처음에 우리 합작 공동개발로 들어왔을 때는 50대 생각을 했는데 현재 3월 말 현재로 봐서는 숫자가 좀 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래서 해외 수출로 이제 기록으로 어떤 성과로 들어가는데 50대 이하로 줄어들 것 같아요. 돈도 안 주고 뭐 기술도 훔쳐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반 여론이 안 좋아요. 인도네시아 같이 하는 거는 하다못해 전투기 옆에 국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이니까 그거 다 빨리 치워라. 근데 저도 빨리 치웠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거 보기 싫더라고요. 자, 2030년까지 근데 3조 원 들여서 전투기 엔진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일본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개발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있는 네. 세대라서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중국 전투기의 자체 엔진 개발 실패한 사례,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원하는 그 힘이 안 나오는 추력이 네. 엔진의 힘이 안 나오는 걸 이제 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내구 연한이 짧아요. 중국제 그 자국산 그 엔진, 제트 전투기 엔진이 그걸 계속 갈아치우,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쓰면 또 갈아치우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1955년 이후에 이 냉전이 들어보니까 당시에 소련을 어떤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그냥 완전히 군사력을 죽일 수 없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려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트 전투기 그 엔진을 연구를 하라고 또 이렇게 도와줘요. 미국이. 5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한 50년, 60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한 5, 6년 전에 해보니까 또 역시 일본도 한계가 힘이 안 나와. 그만한 그 추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사력이. 그 전투기의 그 외형상에 그만한 힘이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손을 들고 지금 그 영국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게 소위 뭐 GCAP이라고 하는 건데 GCAP. 그걸로 갔어요. 영국으로. 그래서 또 차기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는 조달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그 주변국에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렇게 오랜 기간,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뭐 50년대부터 제트 전투기 엔진을 이제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매번 이제
사실상 실패를 했죠. 원하는 그 힘이 안 나오는 그런 좀 힘이 모자란 그 엔진만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성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2010년대부터 이 어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이런 힘, 발전된 그 기술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상당히 그게 밑바탕이 돼서 엔진 개발이 지금은 이제 시도해도 되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16,000파운드, 그러니까 정확히 수출액 개발 16,000파운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면은 완벽하지가 않은데 일본인이나 중국이 했던 오랜 세월을 우리는 건너뛰어서 그 정도까지 동등 수준으로 해보겠다. 우리는 건너뛸 수 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고생한 거는 우리는 짧게 10년 만에 해서 수준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돈을 들여서 진짜 우리가 성능 좋은 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현재 1단계 이제 시작 단계고, 그래서 2035년도, 한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는 16,000파운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국산이. 네. 근데 이게 정부 주도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관청에서 돈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업체도 이제 노력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 올해가 시작 단계라서 전망은 좋은데, 진짜 그 고성능 전투기, 소위 지금의 KF-11 보람의 다음에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건데, 거기에 순수 국산 전투기, 제트 전투기 엔진을 넣으려면은 그 다음 2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보람의 전투기, 그 다음에 1단계 개발, 국산 전투기, 제트 엔진. 그 다음이 이제 진짜죠. 그 다음 6세대 전투기 우리 개발, 설계와 함께 진짜 그 힘이 센, 아주 내구성이 좋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40년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다. 제트 엔진의 시작이고 어떤 주변국이 고생했던 건 우리는 다 건너뛰어서 완성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게 뭐 될까? 저게 주변국이 사실상 실패했는데 계속 뭐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꾸준하게 그 시간과 돈이 잘 제공되면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예. 자, 그럼 지금의 K방산 경쟁력을 만든 거는 편집장이 보셨을 때 뭐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K방산의 높은 성장세가 앞으로 얼마나 좀 지속될까요?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김작가 TV에서도 이제 많은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재테크에서 특히 방산에 관심 갖는 거는 방산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뭐 다 기타 등등. 일단은 이제 우리 70년대 중반부터 75년부터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기치하에 무기를 다 국산화 해야 된다. 핵무기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50년이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상 그 내수, 소위 우리 국군이 이제 다 사주는 거, 대량으로 이제 사주는 게 80년대, 90년대 계속 있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현재 우리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이 다 그 토대, 그때 당시에 다 이제 기획돼서 그게 토대가 돼서 지금 완성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20년 전을 이제 거슬러 생각하면 2003년도 기준인데 현재 방산 수출, K방산 수출의 핵심 그 품목들이 이미 그 2003년부터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설계하고 뭐 개발을 이제 연구를 하지만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년 전부터고 실전 배치는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꾸준하게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되고 있었고 이제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노력이죠. 방산업체의 노력이 상당히 컸고 물론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또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업체들이 이제 버텨야 되거든요. 그 특수 사업이기 때문에 방산업체가 어떤 자기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거 감수하고도 이제 버텨줘야 돼. 꾸준히 버텨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좋은 이제 상황이 왔는데, 물론 이제 그 동유럽은 이제 불행이지만은 우리한테는 기회가 왔고, 이제 이것을 현재의 상황을 이제 수주받는 걸 이제 기반으로 진짜 2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무기, 그 개량용들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개량용 개발이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고 상당히 저희 그 군사 매니아들 그 사이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뭐 주식 분야를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 항공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쪽에 항상 우선시하는 제가 발언을 많이 해요. 제가 뭐 얘기한 거 보시면은 전투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꾸준하게 그래도 이 회사가 유지해서 물건을 만들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뭐 헬기 사업도 있지만은 또 미사일 사업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비행기 분야, 전투기 분야를 우선시하고, 그 회사, 방산업체가 좀 애매한 거는 이제 전차 분야 업체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좀 줄을 것 같아요. 전차는.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 폴란드 수출이 이제 2030년까지는 완성이 되면 그건 그냥 꾸준히 거기까지 가는데, 그건 거기까지고, 그다음부터는 현대로템인데 이게 K2 전차 만드는 혁표 전차, 현대로템이 이제 변신이 따라야 돼요. 자기들이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죠. 근데 최근에 반갑게도 미사일 쪽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차 회사가. 저도 놀랬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의 그 전차 분야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잘 나가는 이제 그 돈을 잘 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하고 천무 다연장.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자주포가 11개국까지 수출이 됐다고 이제 하는데, 뭐 계약 예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개량용, 뭐 K9A2 반 자율화 무인화된 거고, K9A3 이거는 무인화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기의 세계, 이 군사 무기의 세계를 오랜 기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품목,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물건은 잘 팔리는데 그 다음에 개량품은 좀 덜 팔려요. 이게 좀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개량을 이제 키트를 사서 개량을 하려고 그러지 완제품을 그대로 또 안 사요. 완제품을 사야 돈이 큰데 수익. 일단 오리지널 플랫폼이 들어오면은 개량 하셨어?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그 키트만 주시면 내가 이거 갈아 끼울게. 그거는 이제 저기죠.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A2가 나오고 A3가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올 건데 이게 이제 내수, 우리 대한민국 육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그럼 과연 이제 키트 판매해서 버틸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기 쪽의 사업들을 아니까 좀 약간의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려가 되죠. 왜냐면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라고 하는 게 한 2천여 명 가지고 있거든요. 그 80년대 중반부터 만든 K55A1 여기 있지만 하나가 있고 한 종류가 천여문. 지금 이제 아시는 여기 천여문이라는 게 네. 천여개라는 건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포는 문으로 따져 문. 개수 단위가 문. 네, 근데 개로 하셔도 돼요. 일반인들 개로 하셔도 돼요. 전투기도 개로. 그냥 일반인들끼리는 개로 하셔도 되는데 소위 전문가들끼리 이제 토의를 할 때는 저기 이제 망신당하지. 근데 일반인은 괜찮습니다. 모르시고 관심 갖는 것만도 관심을 가져준 것만도 어딘데. 그래서 이제 개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천문이 있고 또 천여문이 이제 K9 자주포가 있어요. 그래서 2천여 문이에요. 근데 또 그만큼의 숫자를 못 써요. 국방비라는 게 한쪽에만 몰빵, 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량 사업은 해요. 기존 플랫폼이 있으면 이제 속에 다 일일이 갈아 끼우는 거. 그래서 그 시장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아주 맨바닥부터 시작하는 사가거나 판매하거나 이거는 좀 덜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 그 시장을 또 계속 이제 국제 외교를 아니면 국제 정세를 면밀히 나라마다 판단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기사, 신문 기사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래서 개발을 하면 이제 좀 열리긴 하는데 지금같이 폴란드 같이 막 뻥 터지는 한 번에 한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다. 자, 또 차세대 유망 방산 기술, 뭐 드론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 레이저 무기,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는 어딘가요? 대한민국의 방산,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중에 방산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뭔가 윤곽도 안 들어오고, 뭐 하다못해 오늘 제가 이제 제 회사에서 우리 뭐 세미나가 이제 많이 열려요. 봄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뭐 레이저 분야도 열렸고, 며칠 전에. 그다음에 드론도 이제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AI도 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좀 야단 비슷하게 쳤어요. 너 AI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군사 쪽에 접목되는지 알아? 글쎄요, 가봐야 되겠는데. 야, 지금 이 목차를 봐봐라. 목차 보면은 이 두리뭉실하다. 소위 AI라는 게 앞선 게 여전히 앞선 게 뭐 유럽이죠. 유럽하고 이제 뭐 다른 나라가 이제 중국도 앞섰다고 하지만은 유럽도 상당히 군사 쪽은 앞섰어요. 군사에 접목된 AI.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개발이 진전이 상당히 느려요. 대한민국의 AI하고 드론 쪽에. 자폭 드론 이런 쪽에. 드론이 이번 러시아에서 너무나도 활용도를 많이 보여줬죠.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면은 그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 물론 이란이 이렇게 쏜 거는 장거리 이제 UAV 같은 여러 가지 장거리 이제 드론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니까 가서 그냥 딱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이스라엘 쪽은 공개되는 것도 적고 조금 그냥 멀리서 휘 날아드는 거고. 아니, 우리는 이제 그 전쟁의 참사의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니까 드론이 저렇게 몇 개 보면 드론이 저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근데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보면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막 갖다 정밀 유도폭탄 떨고 갖고 건물 자체 이만한 건물 그냥 주저앉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진짜 전력이 우수한 전력이 뭐냐?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공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아주 특화돼 있고. 그런데 이 공군 전력이 약한 나라는 이제 소위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그게 우크라이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나 특성, 뭐 환경에 따라서는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 말로 돌아가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좀 개발이 좀 더딘 게 드론하고 AI 쪽 좀 느려요. 근데 레이저는 좀 앞서고 있어요. 레이저 쪽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좀 전망이 좋다. 레이저 분야는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개발을 꾸준하게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예, 그건 잘하고 있어. 이제 실전 배치된 것도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뭐 드론을 보내면 이렇게 지져가지고 떨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물건은 이미 초도품이 나와서 실전 배치가 되고 있어요. 새롭게 등장한 그러면 드론. 지금 얼마나 사용되어 있고 드론 기술의 우위는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뭐 이쪽 바닥은 정말 이거라고. 그러니까 실전 사용보다는 대량 양산 배치 운용할 수 있는 그 혈제 드론, 그러니까 UAV 큰 것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이제 중국이 많이 성장을 해서 그거는 뭐 저도 뭐 반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실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게 참 아쉬워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막 갖다 착륙하다 들이받고 태워먹고 뭐 헬기 태워먹고 사고만 일으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우리가 약한 부분이에요. 이 소위 무인기 쪽에 전력도 약하고 이제 건설을 이제 한다고 해서 긴급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투자를 이제 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긴급 전력이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북한 대비. 그래서 뭐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부의 이런 드론, 엔티 드론 이런 전력은 지금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다 닦아놓고 관련 방산업체까지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은
향후 한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취약점입니다. 그럼 드론은 이란이 이쪽에서 좀 덜 사용됐고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사용되게 했는데 얼마나 위협적인 거고 드론의 천적은 뭔가요? 요즘 뭐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드론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주파수가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지 쑥 떨어지고 뭐 그런 거 봤는데 그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근거리죠. 가까운 거리에서는 가능한데 또 그거를 견디는 이제 드론들이 또 나오죠. 뭐 광섬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골판지 드론. 그래서 또 그걸 피해 나가기 때문에 서로 그 시속 게임 하는 거는 계속 당분간 계속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전파방해나 뭐 아니면 골판지 같이 이렇게 그 스텔스 사실상 그것조차 대량을 보유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쪽을 보니까 북한도 탄도탄, 방사포,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대구형 다연자 로켓, 방사포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어. 그래서 북한도 이제서야 자기들이 이제 병력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겪으면서 이제서야 북한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소형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막 그 현지 답사해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대량 생산하라고 하는 게 북한이나 우리나라 한 발짝 차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남북한 그 드론. 북한군이 드론이 당하는 모습들을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뜨거워 이제 하고 자기들이 다 병력도 희생을 많이 당했으니까 영상 자체가 떠 있고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반도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이 20년 사이에 그 부분에 상당히 특화됐다. 그래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이 드론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드론 무기가 좀 많이 늘어나면 원래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오물풍선을 보냈었잖아요. 미사일을 쏘거나 뭐 총을 쏜 건 아니어도 드론 같은 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날라올 확률이 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강대교, 한강철교 말고 한강대교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소위 그 대통령실이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용산 지역이지 않습니까? 단거리, 그런 이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그 단거리 미사일이 이제 신공이 배치됐었어요. 그 한강대교 중간 부분에 그 검문소가 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50년 이상 된. 그래서 그 실제 타격하는 그 미사일 배치된 거 발칸포라든지 그 기관포. 그저께인가 이번 주에 보니까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그 쥐약한 센서. 아예 대놓고 딱 이렇게 설치해 놓고 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준비가 이제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보완이 될 거예요. 북한이 이제 2014, 15, 뭐 이렇게 16년도에 정찰 그 소형 그렇게 RC 리모트 컨트롤 같은 걸 보냈잖아요. 그때 상당히 많이 놀랬죠, 우리도 상당히. 그래서 그거 수준에서는 자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서야 자폭 북한도 넘어가는 걸로. 우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제 경쟁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장비를 더 그런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센서를 더 많이 사서 배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용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이제 산업시설, 뭐 울산이라든지 포항 이런 데 이제 더 면밀하게 배치하면은 대응이 되겠다.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기관포를 이제 좀 더 신형 기관포를 이제 좀 배치해서 이게 구경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소구경의 기관총 뭐 12.7mm도 그렇고 다종다양한 무기를 이 후방부대 지금은 다 전방부대 DMZ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하려면 저렇게 멀리 내려오니까 그게 자폭 드론에 대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후방부대 이작사 쪽에 그런 이제 센서라든지 감시 센서 경무장이라도 좀 요소에서 배치하자. 뭐 부산 지역도 그렇고 뭐 창원 K방산의 중심지인 창원 지역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 부분에서 별도로 또 이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올해 연말 25년 말 가면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해요. 보완을 하자. 저렇게 전쟁이 어떤 상당히 심화돼 있다. 자폭 드론 때문에. 그래서 대비책을 이제 그쪽으로 좀 세우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방산에 대한 얘기 여쭤보고 있는데 그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은 어디고 좀 한국은 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참 이게 정확한 보도가 잘 안 되기가 아쉬운 게 찝어줘야 되는데 서유럽만 얘기해요. 서유럽에 뭐 천조 예산을 마련해서 뭐 K방산이 뭐 그거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한 달 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사가 지역이 다 서유럽이 유명한 방산업체가 많으니까 전차 업체라든지 뭐 전투기 업체.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경쟁이 앞으로 되는 국가는 그쪽 지역보다는 그건 전통적인 지역이에요. 뭐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냥 자기들 파는 대로 팔아요. 그냥 꾸준하게. 자기 내수도 있고 수출도. 그래서 그냥 금방 눈에 드러나죠. 저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쉽게 포착이 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들어오는 경쟁자는 튀르키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와 우리의 관계는 20여 년 전에 우리 방산 제품을 사줍니다. 한편 또 기술도 가져가요. 돈 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차, 알타이 전차, 자주포도 그렇고 그 K9 자주포에 뭐 터키 튀르키판이 있고 그 T155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분야에서 우리 KT1 훈련기를 사가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했던 훈련기가 있고 우리 T50하고 아주 동급이라 할 수 있는 후르제트라는 또 훈련기, 초음속 제트 훈련기를 이제 출시를 했고 KF-21 같은 소위 5세대를 지향하는 전투기 칸. 그러니까 우리 뒷공무니를 쫓아와요. 아주 핵심 무기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개발해서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 나중에는 얘네들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긴 하겠다. 지금까지는 품목이 전차나 자주포에서 있었는데 이 전차 자주포에는 또 뭐 엔진 계통은 또 우리가 또 조이돼.
납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그래서 완성돼서 수출 나가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항공 분야 전투기로 하니까 뭐 엔진은 다 미국제. 경쟁 대상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서 세일즈를 하면 저 옆에서 같이 이제 후보국으로 와가지고 뭐 더 싸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튀르키예를 보고 있어요. 이 서유럽은 그냥 전통적인 나라들 뭐 걔도 뭐 하는지 아니까 우리가 오래기가 봤기 때문에 그걸 피해 다니면서 판매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피해 다니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가 옆에 슬그머니여서 나도 또 비슷한 물건이 있어 이런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럼 방산 산업이 제일 발달한 순위대로 한다면 우리보다 위에는 어디가 있어? 당연히 미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출 규모, 수출 어떤 수주액 같은 거로 기준하면은 역시 뭐 미국과 서유럽이죠. 서유럽에는 어떤 국가들이 좀 해당될까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다음이 스페인 대표적인 국가가.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기술 판매하고 아니면 시험 평가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제품 위주는 아니고 그리고 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기 쪽으로 뭐 특화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체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주 이렇게 뭐 발주를 받거나 이제 발주하거나 수주액이 얼마 안 되고. 근데 그걸 다 이제 합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서유럽이 이제 그냥 뭉쳐서 같이 공동으로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잘 똘똘 뭉쳤다가 잘 헤어지고 잘 또 뭉쳤다가 그런 어떤 방산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방산 수출로는 10위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먼저 본 방송에서 다른 데서 할 때 2030년대 가면 뭐 5위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 제가 작년 기준이었는데 근데 지금 서유럽이 저렇게 이제 단합을 하겠다. 뭐 미국이 이제 막 야단 쳐가지고 알겠어요 하면서 자기들 이제 단합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 하니까 그게 과연 5위가 순식간에 오지는 않겠다. 서유럽이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나라별로 보면 또 이스라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목표를 이제 조정을 하면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전 세계 상대로 이스라엘 수준까지는 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수준. 이스라엘이 이제 작은 나라에 전쟁도 하면서 완제품보다는 이제 전자장비나 이렇게 센서 이런 쪽으로 아주 뭐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작은 물건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물론 이제 에로 시리즈라고 대탄도탄 미사일도 만들어서 독일이 이제 사가고 계약도 했지만은, 뭐 우리도 LA 넥슨에 뭐 LSM-1, 2가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걸 다 합하면 우린 전차도 생산하고 전투기까지 생산한 아주 종합적인 그 방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이스라엘 정도는 좀 건너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튀르키예를 이렇게, 야, 저리 가 막 튀르키예를 견제를 막 이렇게 야단을 쳐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앞에 이스라엘은 이제 향해서 가야 되죠. 그 순위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고, 이 중국이 옛날 방사 수출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대만 침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수의 무기를 이제 만들어서 채우느라고 수출을 좀 옛날보다는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럼 K방산이 발목을 붙잡는 거는 뭘까요? 이게 좀 업계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방송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저를 질타하실 분도 있고 욕하실 분도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방산업체 자신보다는 그 감독 관리하는 관청,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기술을 이제 처음에 만들어주는 국방과연구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게 변질됐어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취재 비슷하게 해서 면담들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한 5, 6년 전부터 국방과연구소나 이 방위사업청의 해당 부서들이 좀 인력들이 변질된 게 말 그대로 공무원 같죠. 아주 그냥 우리 전형적으로 보는 공무원 그 행태. 아, 내가 사고 없이 잘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서 승진하고 급수를 높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그만두면 이제 그 보장되는 연금 잘 받으려면은 조용히 움직이고, 골치 아픈 거는 쉽게 결정을 내가 못 내주겠다. 자꾸 밀어. 그리고 인적 구성이 조금 옛날하고 틀려요. 이건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욕먹을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비율이 틀려요. 인적 구성이. 이 업체들이 좀 그게 실제 업무를 이제 들고 가서, 아, 이것 좀 뭐 승인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은 오히려 교묘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 좀 들어요. 자주 들어요. 그래서 뭐 방산업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새로 또 뭔가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뭐 공무원 그쪽 개통사람들은 뭐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제 저기 좀 완전 심한 소리로 하는 거지. 당신이 뭘 알길래 이렇게 이제 욕먹을 수 있는. 예.